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이 기획은 일본 음악을 조금 알고 있는 제가 한국인 게스트를 모셔서 제가 좋아하는 일본 음악을 어필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게스트에 맞춰서 노래를 선곡하고 열심히 어필 포인트를 설명한 뒤에 얼마나 제 어필에 만족했는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잖아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가사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노래가 쿠보타 토시노부라는 싱어송라이터의 미싱이라는 노래인데요. 쿠보타 상이 62년생이에요. 86년도에 데뷔했어. 선생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오늘 들을 노래가 86년도 데뷔곡이고 이 영상이 86년도 라이브 영상이야. 선생님들 세상에 없었을 때 영상인데 어쨌든 이분이 그 일본 R&B의 시조라고 불려요. 우리나라는 김조한님인가? 어쨌든 이분이 일본에서 R&B를 처음으로 이렇게 인기 히트곡을 낸 분이라고 불리고 특히 96년도에 라라라 럽송이라는 엄청 메가 히트곡을 내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아가 일본에서 이 노래 일본 활동할 때 리메이크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들을 노래도 히트곡 중에 하나고요. 일단 노래를 듣고 나서 제가 어필 포인트를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같이.言葉にできるなら少しはマシさ互いの胸の中は手に取れるほどなのに震える瞳が語りかけてた出会いがもっと早ければと忘れたいのに忘れられない全てが I miss you 許されることならば抱きしめていたいのさ光の子も星の夜も babyけれどこんなに切ないのはきっと初めてなのさ染まりゆく空に包まれて永遠に語らう夢を見たI love you 届かないもの見つめ返さないのに瞳奪われて動けない I miss you 許されることならば抱きしめていたいのさ
이 가사 해석이 한글로 번역한 게 눈동자를 뺏겼다라는 표현이 맞게 해석된 거예요. 가사. 그쵸. 뭐, 어. 직역을 하면은 그런 표현인데, 그만큼 빠졌다. 그러니까 눈을 뗄 수 없었다 이런 그쵸. 느낌인 것 같은데 되게 그 표현이 뭔가 독특해서 눈동자를 빼앗겼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다. 아, 실제로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옳은지 가사인지 궁금했어. 가사가, 어. 그, 눈길 빼앗겼다는 표현으로 안 했어. 눈동자를 빼앗겼다. 그렇게 표현했어. 첫 번째 어필 포인트는 86년도에 나온 노래거든요. 근데 86년도 노래니까 그냥 거의 40년 전 노래잖아요. 동양의 R&B 치고는 너무 세련되기도 하면서 완성도가 높아. 당연 이 시기에 R&B를 하는 동양 국가는 일본밖에 없지 않나. 난 일본이 이렇게 빨리 한 줄을 또 몰랐어. 86년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래된 노래라고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모든 게. 일단 난 놀란 건 노래, 그 보컬이 옛날 방식이 전혀 아니고 뭐 시미지 쇼타나 지금 하시는 뭐 타니유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빅뱅의 태양이라든가 그런 친구들하고 부르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 86년도인데. 그래서 그게 나는 처음 놀란 포인트였고 그래도 어쨌든 엄청 오래전에 이런 음악을 했었다는 거. 두 번째는 이것도 연결돼서 하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이 86년도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그 옛날에 유행하는 창법 때문에 심지어 지금 들으면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스타일이 다른 건데 사람들이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 옛날에 노래 잘했던 가수들이 그냥 방식이 옛날 건데 그거 자체가 이상하게 부른다고 들리니까 이거는 노래 못 부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노래를 굉장히 잘했다. 이 세 번째 얘기가 좀 내가 가산점을 요구하는 포인트인데 과연 실화 가산점 있습니까? 실화에 기반으로 한 고백 노래다. 자기 아니야. 경험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아. 스토리가 있다고. 이 노래가 그 가사 중에 두 번째 벌스, 그러니까 2절로 들어가는 시작 가사가 몇 번이나 두 군데는 사랑은 있었지만 애절한 사랑은 처음이에요 라는 가사가 있거든. 근데 이 노래로 고백해서 사귄 적이 있어.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시간이 되게 없었어. 뭐 어디로 가야 됐어. 한동안 못 만나는 건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내가 갑자기 이 노래를 불러주려고 가라오케 일본 노래방에 간 건데 이 친구가 그때 한 10몇 분밖에 없어서 지금 못 간다고 했는데 내가 한 곡만 부를게 하고 돈을 다 내고 한 곡만 이걸 부르고 나왔거든. 그게 기억나네. 근데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거든. 이 노래를 듣고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 노래를 듣고 그만큼 애절했던 사람. 아니 그냥 노래를 나서- 계기로 잘 됐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때 반했어야지. 근데 불러주고 가고 그 후부터 좀 뭔가 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계기가 되었다. 어. 가사에 진심이셨습니까? 뭐라고? 그 가사에 진심이었냐고요. 이 가사는 그래서 부른 건지. 이게 진짜 아. 이게 내 아니야. 마음이야. 이게 내 노래 같다. 그치. 아니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이거는 좀 선생님들의 사람 됨됨이를 좀 점수 안 주면 알아보고 선생님들 부모님 보통 몇 년생이에요? 아버님 몇 년생이에요? 57. 저 60. 그러니까 비슷하네. 응. 우리 아버지가 제일 어리네. 6일이니까. 일찍 결혼하셨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쿠보타 상이 62년생이에요. 우리 아버지 뻘의 노래인데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이 아버님의 노래를 점수를 낮게 평가하는 건 좀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것도 데이터니까 가수의 탄생 연도도 데이터니까 그냥 노래는 좋은데 방금 그 말에 살짝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노래가 그냥 노래 자체도 나는 나쁘지 않으니까 평타는 칠 것 같다. 라는 예상. 공개해볼까? 하나, 둘, 셋, 오픈! 7점이네, 둘 다? 네. 7점을 주신 이유는? 일단 노래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노래는 담담하게 잘 들었고요.
이제 어필 포인트 첫 번째 네. 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자면 네. 약간 R&B 장르 자체가 음. 시대 구분이 별로 없어서 네. 약간 이 R&B가 세련됐다 혹은 요즘 노래 비슷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R&B 장르 자체가 갖는 특성이 아닐까. 저는 그 4가지 어필 포인트 중에 음. 그 3번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음. 어찌됐건 노래는 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저한테는 사실 그런 포인트는 없었는데 음.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노래를 들었을 때 아 뭔가 자기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럴 만한 노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7점을 줬습니다. 잘 준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중에 하나만 꼽혔는데 네. 아, 그러면 어쨌든 두 분 다 노래 자체는 좀 심플하게 들었네? 네. 아, 그랬는데, 그냥 내용이, 그러니까 내 이제 설명이 좀 영향을 주긴 하네. R&B가 어떤 게 R&B? 그러니까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R&B가 리듬 앤 블루스니까, 그 약간 이렇게 이런 노래 리듬이 있는 거죠. 둥둥땅,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아. 코토바니 데키노나라, 이게 아니라, 코토바니 이런 게 리듬으로 늘었다. 그게 R&B인 건데,